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제목 알아요? 수리남이요. 맞아요. 그러면 상식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 이 두 나라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염현석의 탐나는 정보 염탐정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코너는 아니고요. 기존에 제 코너가 두 개여서 두 개를 합쳤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너무 이렇게 편협되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치고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첫 부분에 제가 잠깐 물어본 거 있었죠.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름. 두 번째, 가장 행복한 나라. 이제 수리남과 부탄인데요. 이 두 나라가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한 나라라는 겁니다.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국토 면적이요. 16만 3,8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보다 1.6배 더 큽니다.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뭐 대륙이 워낙 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더 크네요. 근데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58만 6,348명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59만 명이 좀 안 되는 이 인구 중에요. 3분의 2가 수도 파라마리보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을 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수출도 중단했습니다. 별 산업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대부분 수력발전소에서 충당을 합니다. 면적에 비해 굉장히 적은 인구, 산업화되지 않는 경제, 수력발전, 탄소 중립에 최적화된 나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탄을 한번 볼까요? 자, 부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국가입니다. 자, 면적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한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81만 명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80% 이상이요. 농업에 종사하거나 생필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상대로 이제 수제품을 이제 파는 이런 수공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요. 대부분 이제 뭐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전기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으로 대부분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남과 같이 줄일 탄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다 같이 잘해보자라고 발표한 게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021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여서 나왔습니다. 이때 120개국 정상이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노력에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총회에 막 선진국들만 왔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막 탄소 중립 달성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 근데 이때 수리남과 부탄 같은 정말 많은 나라들도 다 왔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들의 탄소 중립 달성 목표가요.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 대부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요. 탄소 중립 달성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는요. 공짜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연료가 이제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짜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장치들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비용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발전기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 연료랑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 투입되는 광물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렉트로니카 이제 전기차 그리고 밑에 이제 일반적인 차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차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광물들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더 종류도 많고 더 양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발전기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요. 이제 오프쇼 윈드, 이제 해상 풍력, 온쇼 윈드, 이제 육상 풍력, 그다음에 이제 솔라, 그다음에 뉴클리어, 콜, 내추럴 가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광물들이요. 굉장히 재생에너지일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 설비는요. 가스 화력 발전보다 9배, 전기차는요. 가솔린 차량보다 6배가량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있습니다. 너네 왜 갑자기 이렇게 광물 이야기를 하냐? 이 광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물 이야기가요, 또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안보 강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에너지 전환, 예를 들어 뭐 재생에너지 확충 뭐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재생에너지랑 전기차입니다. 일단 이 둘만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요, 1년 전보다 40%나 증가합니다. 총 3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전체 2020년에 팔렸던 신차 판매량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4.6% 정도가 전기차로 팔린 겁니다. 그런데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전기차 확보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가 총 3억 대가 팔려야 됩니다. 2030년까지 팔릴 신차 기준으로 하면요, 무려 60%가 전기차로 팔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전기차를 필요할 때 필요한 광물, 대표적인 광물이 뭘까요? 그렇죠.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광물들입니다. 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이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그리고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히토류,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재생에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광물 수요가요, 지금의 무려 3배입니다. 풍력 발전 터빈에는요, 히토류, 그린 생산 수소에는요, 수소 전기 분해 장치와 연료 전지 등에 이제 필요한 니켈, 백금족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물들이 어디에서 많이 생산이 될까요? 그거를 또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 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광물들이 다 어디에 편중이 돼 있습니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딱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런 수요에 집중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안보, 산업 안보, 그러니까요, 경제 안보의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토류가 중국이 85%, 흑연이 70%, 코발트가 64%, 리튬이 58%입니다. 이게 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 중국이랑 요즘 친하지 않은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그 다음에 EU,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중국,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조금씩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나라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제 예를 들어 미국 대 중국이다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미국 사이드에 있는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요, 적당히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와서 힘을 합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기존 광산,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광산들의 양을 총 합쳐보니까요, 리튬과 코발트는요, 전체 수요의 50%밖에 안 되고요, 구리 수요는요, 80% 정도밖에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필요하면 빨리빨리 개발해서 얼른 가져오면 되지.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요, 매장지에서 광물을 캐려고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16.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튬이 필요해,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자, 더 찾자, 그러면요, 한 16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미국, 호주, EU 이런 나라들 안에서만 나오는 광물 말고 우리 편을 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공급망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뭐 IPF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제 블록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한번 미국과 EU, 호주가 어떤 걸 핵심 광물로 하는지 한번 제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미국, EU, 호주가 핵심 광물로 지정을 한 거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광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EU, 호주는요, 자기 나라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 산업에 더욱더 중요한 것들을 또 다시 또 필수적으로 핵심 광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광물이니까 우리가 국가가 전략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요, 이렇게 보시면 필요한 핵심 광물을 6개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환경 차량 전기에너지 저장 ESS를 만들기 위해서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이 필요하고요,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백금족이 필요합니다. 자, 고효율 기기,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얼마나 되냐 보면 광석 생산은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처리까지 하면요. 흑연을 제외하면요, 국내 자급률이요, 무려 0%입니다. 중국 의존도, 토상 흑연 같은 경우는요, 90%, 인상 흑연은 72%, 리튬은 58%, 희토류는요, 54%, 코발트는요, 40%를 무려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을 빼고 자급률이 0%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흑연은 자급을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1930년대만 하더라도요, 부천시 인근에 흑연 광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우리 1호선 오류동역 있잖아요. 오류역. 인근에 보면 폐쇄된 철도길이 하나 있어요. 그 철도길이요, 부천에서 나오던 흑연을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가져왔던 그 철도였습니다. 이런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변화가 필요한데, 우선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핵심 광물들의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중국에 이제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미중 무역 간 갈등을 딱 촉발시키니까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한 60%를 중국이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때 기사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아마 희토류를 무기 삼아 전 세계에 협박을 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우려를 했냐면요, 실제로요, 중국이 2010년에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영토 분쟁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경제 보복 차원으로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2018년부터 이런 우려가 제기되니까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국 내에 희토류 생산량을 막 늘립니다. 자,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입니다. 차이나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베트남에 있고요, 비슷하게 브라질,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3분의 1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있고요, 호주, 그다음에 그린란드,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미국은요, 실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7위입니다. 이거를 제가 톤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4,400만 톤, 베트남이 2,200만 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국가, 여기 나오는 그 10개 국가예요. 거의 90몇 %,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이 10개 국가 이외의 나라에는요, 28만 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올해 미국의 유일한 희토류 가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MP 머터리얼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3,5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서요, 희토류 생산을 늘리는 걸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정말 많은 광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 시장으로 우크라이나를 선정을 하고 많은 투자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개발이 좌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 이제 전쟁 관련해서 전문 잡지들이라든지 전쟁 전문 언론들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대부분 침공을 하는 지역들이요, 광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석유가 주요 수출 품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탄소 중립 달성이 되다 보면 얘네들의 의존도가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하는 뭔가 새로운 수출품을 얻어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희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확보를 해서 자국에 불을 쌓기 위해서 러시아를 침공한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어떤 곳을 조금 더 높여야 할까요?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는 아마 호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국의 이런 광물 공급망을 기반으로요, 새로운 시장 확장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호주 글로벌 자원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기 자국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광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물을 어떻게 하면 우방 아니면 자기네들하고 교육을 했을 때 유리한 나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그 공급을 받는 나라들은 수입처가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그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6개의 광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6개 광물이요, 호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자, 그 표입니다. 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백금족 이렇게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가 은근히 생산량이 많습니다. 매장량은 2위나 되고요, 생산량은 1위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도 매장량이 2위이고 생산량은 5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주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생산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원을 서서히 대체할 수 있는 핵심 후보지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2015년에 이미 개발 중단이 됐었는데요. 요즘에 흑연이 배터리 음극재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백금족 같은 경우에는요, 발견량이 낮아서 조금 생산이 미미하긴 한데 서호주, 퍼스를 비롯한 이런 서호주 지역이 이제 굉장히 자원이 많이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 백금족 광산이 2년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얼마나 있는지, 채산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광물 하나하나의 중요성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마 그거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다시 제가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염 기자의 탐나는 정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으면요, 요 밑에 아마 나갈 거예요. 저희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있는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재미가 없었으면 다음에는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